19일에 백악관 상황실에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팀 소집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네. 또 네타냐후 총리와 또 전쟁 재개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어떤 논의들이 좀 오갔을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전쟁 결국 19일 날 안보보좌관들과 이제 전쟁 관련해서 논의를 할 거고요. 여기서 아마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선택지를 우리 실장님이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한 세네 가지 선택지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타냐후 총리와도 이제 결국 전쟁이 시작되면 미국 단독이 아니고 이스라엘과 공동으로 같이 공격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 미국이 공격하더라도 이란의 대응은 주변에 있는 걸프 국가도 공격하겠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도 반드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같이 이란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참수 작전이 진행될 수도 있다. 지금 혁명수비대 강경파들이 이제 협상을 계속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지도부에 대한 암살 공격이 또 진행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기내 안에서도 공습 재개 여부에 관한 취재진들의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어떤 답변을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What's next? Is the threat of the bombing starting again? How realistic is I that? don't want to say that. I mean, I'd like to tell you. I'd like to say on a certain hour, a certain day, the bombing is going to start. I don't want to say that. I can only say that Iran, I can say this with very, very strong conviction, Iran will never have a nuclear weapon. Not going to happen. What are the use of repeating the bombing? You did it for 38 days. Well, no, we did. And you did not get the political changes in Iran. No, I had a total military victory. But the fake news, guys like you, write incorrectly. You're a fake guy. And we could knock out their bridges and their electrical capacity within 2 days. We could knock out the whole thing. 앞서서 김현수 실장님께서 짚어주셨듯이 다리와 교량 파괴할 수 있다. 예, 자 잠시만요.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네. 그 삼성전자 노사 협상과 관련한 속보가 들어와서 잠시 현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크게 말씀드릴 건 없고 어쨌든 사후 조정까지 왔고 이번에 2차 사후 조정도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말씀 전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 발언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네, 삼성전자 최승호 초기업 노조 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잠시 그 취재진들의 질문이 있었는데 짧은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저희가 어떤 이야기가 들어왔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차 사후 조정에서 성실하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긴 했는데 이제 10시부터 사후 조정 위원회가 열립니다. 이제 노사 협상이 있을 텐데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최승호 위원장 2차 사후 조정에서 성실하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세종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후 조정 회의가 열립니다. 10시 이후로 사후 조정 회의에서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결과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이란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김현수 실장님께서 짚어주셨듯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교량 전력시설 끊어낼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한 걸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게 사실 이란 입장에서는 우리 이거 민간 시설이다. 군사용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만약에 여길 친다면 이건 전쟁 범죄다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를 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뭐 전쟁 범죄하고 이 문제하고는 뭐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너무 이제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네. 우리가 이제 국제법이나 이런 것들은요 강자가 약자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존재하는 것이 국제법이고요. 국제법보다 더 상위에 있는 것이 주권입니다. 국가의 주권은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얼마든지 자기가 그 합리성을 갖다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보면 특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전력시설하고 교량을 먼저 손대는 이유가 있습니다. 에너지 시설을 만일 손을 대게 되면 지금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돼가지고
봉쇄와 역봉쇄를 통해 가지고 지금 에너지 가격이 엄청나게 치솟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이제 에너지 시설인 하르거스물 공개가 한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뭐 불을 보듯이 빤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에너지 전쟁을 넘어서 세계 경제가 그냥 붕괴되는 상황으로까지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손은 안 대고 그것보다 조금 앞인 교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차단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 자체가 생활의 수단이고 그리고 모든 생산 수단을 단절시키는 거지 않아요? 전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인적, 물적 교환의 이런 수단과 그리고 생산 수단을 일단 먼저 단절시키고 네. 최종적으로 그래도 뭐 안 될 경우에는 나중에 에너지 시설까지 이렇게 손대지 않겠는가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까지는 안 가리라고 봅니다. 예, 지금 미중 정상회담 중에서도 벤스 부통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란과의 협상은 계속 진행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협상과 관련해서도 빨리 종전환과 가까워질 수 있는 협상을 갖고 와라 트럼프 대통령 재촉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쯤 이견은 좁혀졌을까요? 이견이 안 좁혀졌으니까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메모를 주고받고 있긴 해요. 그러나 미국의 입장이 역시 변하지 않고 있고 뭐 배상해 줄 생각은 없다. 그리고 핵시설에 대해서 한 곳만 남겨놓고 다 해체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해왔고 이란 입장은 핵보다는 뭐를 가장 먼저 원하고 있습니까?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부터 해달라. 그 다음에 다시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우리 공격하지 않도록 보상해달라. 뭐 이런 얘기. 이런 얘기를 계속 그 다음에 제재를 해제를 해달라. 그 다음에 동결 자금 해제해달라. 이런 얘기를 이란 측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네. 미국은 400kg 어쨌든 고농축 우라늄 다 미국 쪽에 반출해야 된다. 그 다음에 동결 자산 25%도 우리가 해제해주지 못한다. 그것도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 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양측 간의 이견이 좁혀질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아마 이란이 계속해서 미국 측에 새로운 또 좀 진전된 입장을 전달할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준비적인 군사적 공격을 막아보려는 시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만큼 지금 효과를 발휘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워낙 지금 중요한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이견차가 크기 때문에 사실상 좀 군사 충돌로 가는 것을 막기는 좀 늦지 않았냐, 어렵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